여배우들이나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색조가 강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를 그렇게 하얗게 하면 안 좋아요. 근데 또 화사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남자쌤, 우리 만나쌤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것도 메이크업 잘하는 남자쌤 만나기 힘들죠. 오늘 스타일플로어 그 김재근 부원장님이신데 저희 헤라떼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이제 부원장님까지 가는데 남자가 이렇게 올라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오늘은 로맨틱 글로우 스킨톤을 기본으로 하는 풀 메이크업이에요. 열심히 들으세요. 네, 저는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스타일플로어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는 신부랑 여배우, 배우들 거의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로맨틱 글로시 메이크업 해서 보여드릴게요.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오늘 할 거는 로맨틱 글로시 메이크업인데 소프트 베이직 배우셨죠?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센터 블러셔가 제일 포인트예요. 오늘 배울 거는 텍스처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를 배우는 거긴 한데 소프트 베이직의 제일 기본은 원래는 센터 블러셔였고 오늘 하는 거에 대한 글로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텍스처. 이제 그거의 장단점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요새 트렌드에 맞게 좀 글로시한 게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블러셔의 텍스처와 블러셔의 위치를 잘 활용하면 쉐딩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얼굴용 보완에. 그런 부분을 배울 건데 피부를 최소한의 커버를 하면서 뭔가 사랑스러운데 파데를 두껍지 않고 텁텁하지 않고 내 피부 같으면서 광채도 나는, 근데 또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포인트를 배울 거라서 오늘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눈이나 이런 색조는 과하게 안 들어갈 거라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고급스러운 약간 그런 텍스처 메이크업의 제일 기본은 뭐냐면 첫 번째가 스킨케어예요. 모델의 피부를 보고 이 친구는 스킨케어로 해서 광을 내서 파운데이션을 얇게 써서 그렇게 컨트롤 할지, 아니면 스킨케어를 많이 발라봤자 의미가 없겠다, 파운데이션하고 나머지 텍스처를 좀 추가해서 광을 낼지. 근데 그거는 판단력은 많이 보면 알아요. 피부에, 그래서 피부의 특성을 많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경험치가 좀 주거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아무거나 그냥 호수만 맞춘다고 되지 않아요. 이 사람 피부에 맞는 텍스처를 써줘야 되는데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파운데이션을 많이 써봐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좋아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제일 중요한 게 스킨케어니까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죠? 이럴 때는 하얗게 밝히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근데 선택이에요. 목까지 다 발라버려도 되잖아. 근데 사실 여배우들이나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색조가 강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를 그렇게 하얗게 하면 안 좋아요. 근데 또 화사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거의 제일 기본은 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을 선택할 때 제일 기본, 중요한 거 컬러 맞아요. 첫 톤이 제일 중요해요. 첫 톤을 기가 막히게 선택을 못 해주면은 사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센터를 다음에 밝힐려 해도 안 밝아지고 첫 톤이 뭔가 조금 밝으면 허해져요 갑자기. 그러면 결국 목이랑 연결하는 수밖에 없어. 저는 스킨케어를 스펀지로 좀 바르는 편이거든요. 좀 낭비는 있어요. 근데 고르게 빠르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펀지로 바르면 스킨케어가 흡수 덜 돼서 밀릴 일이 잘 없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다 아티스트마다 스타일이어서 여러분 스킨케어를 할 때 수분감 있는 걸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선택을 해야 돼. 모델 피부 어때요? 되게 좋죠. 근데 이럴 때는 피부가 되게 얇고 좋은 사람들은 스킨케어를 많이, 광을 내려고 많이 바르면 다 토해내요. 그럴 때는 가벼운 로션을 하나 바르고 크림을 굳이 안 발라도 되고 유분기 있는 선크림을 발라줘도 돼요. 왜냐면 조명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분들이나 이렇게 모델분들은 조명에 타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선크림도 꼼꼼히 발라줘야 되는데 선크림을 잘못 선택하면 갑자기 또 매트해져요. 저는 선크림까지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라 생각해서 얘를 조금 유분기 있는 거를 살짝 부드러운 걸 발라주면 스킨케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킨케어를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오래 안 가. 립밤은 좀 여유 있게 많이 바르는 게 나아요. 어때요? 눈 밑에가 어둡죠? 근데 요거를 처음에 배웠던 컬러 코렉팅을 하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굳이 안 할 때는 파운데이션 선택만 좀 잘해주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밝은 거 하면 나중에 다크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체크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완전 얼굴하고 똑같죠? 이게 금방 다크닝 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체크해보고 살짝 더 밝히면 돼요. 왜냐면 이런 메이크업은 좀 화사해야 이쁘기 때문에 조금 밝죠? 얼굴보다? 여러분 베이스는 사실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베이스가 오래 걸리면 유분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메이크업이 오히려 텁텁해져.
이 브러쉬는 사실 양을 도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스펀지가 결을 정리해 줄 거라서. 그리고 도포를 잘했다, 그리고 기초 흡수가 잘 돼 있다, 많이 두드릴 필요 없어요. 파운데이션이 휘발되면서 어차피 밀착 다 돼요. 저는 눈 밑에 여기도 굳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먹어져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얇게 바로 발릴 수도 있어서. 아무리 글로시한 메이크업을 해도 눈썹이랑 눈두덩이 이런 데는 좀 매트해줘야 돼요. 광이 필요 없는 부분 좀 죽어야 돼. 아래 한번 보시고요. 눈두덩이에 섀도우를 써도 되고 크림 타입을 써도 다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촉촉한 메이크업이라 그래도 눈두덩이까지 막 다 번들번들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과해요. 그리고 지속력이 없어요. 화보 찍고 할 때 계속 내가 수정해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닐 때는 조금 과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면 좋아요. 립을 선택한 이유는 색감도 마음에 들어서인데 이 모델분이 크리즈가 좀 잘 생겨요. 속쌍꺼풀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이렇게 벨벳 제형의 틴트 써주면 그런 것도 조금 잡아주고. 근데 이제 너무 막 글로시한 틴트나 너무 매트한 거 쓰면 안 돼요. 이 휘발되면서 눈이 불편할 수 있어. 아니면 끈적거리거나. 섀도우의 범위는 조금 여유 있게 넓게 살짝 발라주는 게 더 좋아요. 중간 컬러나 음영 컬러는 너무 세지 않은 걸로 해줘야 돼요. 거기서 세버리면 갑자기 눈화장이 너무 진하고 텁텁해질 수 있어. 눈화장을 세게 안 하니까 기본적인 눈매 잡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우면 어디 취업하고 싶어요? 저는 브랜드, 프리랜서, 샵 다 해봤어요. 근데 난 남자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대학교도 나오고 전 4년제대 나왔거든요. 미용을 중간에 배웠죠. 전공은 이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하고 싶었던 거여서 중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대학교 갈 때 어때요? 고3 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하죠. 왜냐면 일단 점수가 돼야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꼭 가야 돼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한 3일을 고민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근데 딱 떠올랐어. 대학 안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미용할 때 미용대 안 나와도 돼요. 상관없는데 뭐 대학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을 나오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딱 그 이유 하나. 내가 평생 미용 안 할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그거는. 사람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면 되더라고요. 확실히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차이는 일단 우리가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다. 급여의 수준이 달라요. 그 벽은 절대 깰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하지 않으면 그 벽은 절대 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 틀은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대학을 나오는 약간 목적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그 겉모습을 보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근데 겪어보면 달라요, 그게. 그래서 요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샵은 어떻다, 브랜드는 어떻다, 프리랜서는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자가 느끼기가 또 나름이고 버티는 것도 그 사람의 다 몫이 달라요. 그리고 경험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들어갔다가 퇴사해도 된다. 근데 경험해보라고 하는 게 내가 나에 대해서 발견을 해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근데 그거는 뭐 저희 샵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금방 나가버리면 좀 아쉽고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독이 되는 거와 득이 되는 거가 동시에 공존해요. 그러면서 얻는 것도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더 맞구나도 얻을 수 있고, 단점은 사회의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럼 계속 그만둬요. 근데 그것 또한 나의 특성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 그래서 요새 샵에나 이렇게 취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요즘 MG라 그러죠. 근데 그거만큼 따지는 친구들은 잘 못 봤어, 사실. 뭐 워라밸 따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애초에 면접 때부터 보여요. 그래서 애초에 뽑지를 않아. 왜냐면 샵이라는 구조가 어때요? 정말 대기업은 아니야. 수백 명의 막 사람이 필요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 대기업이면 이 친구도 뽑고 이 친구도 뽑고 이 친구도 뽑죠. 근데 샵은 좀 좁기 때문에 면접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지기는 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못 봤지만 좀 힘들어서 그만두는 친구들은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 힘든 거 플러스 이 일이 안 맞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주자면 브랜드는 딱 하나예요. 메이크업 테크닉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샵이고 이런 거 테크닉 다 제외하고 첫 번째, 나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하다. 브랜드 가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단점, 서비스를 해야 돼. 그리고 판매를 해야 돼요. 그게 메이크업의 테크닉보다 더 중요해요. 나 메이크업 잘해. 뭐 필요 없어요. 물건 잘 팔면 솔직히 1등 회사에선. 왜냐면 매출이 돼야 나한테 급여 주는 이유가 생기는 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랜서는 앉아있다고 일이 들어오지 않아요. 마케팅. 요새 인스타 많이 하죠. 저 때는 인스타로 일을 늘리지 않았던 것 같아.
인맥이었어요. 지금도 인맥이 80%죠. 근데 마케팅이 또 있고, 단점은 뭐냐면 프리랜서의 단점은 불안정한 급여. 내가 이번 달에 일을 10개 했어요. 일단은 일이 들어와야죠. 근데 만약에 들어왔어. 10개를 했어. 이게 똑같은 날 돈이 한 번에 우르르 들어오지 않아요. 일을 10개 했는데 2개만 이번 달에 들어왔어. 그럼 이번 달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인 거야, 내가 쓴 거보다. 근데 나머지가 정확한 날에 들어올까?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떼먹힐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잘못 걸리면. 그런 또 단점들이 있고, 대신에 장점은 아티스틱하고 좀 창의적인 메이크업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샵은 어떤 손님을 하냐에 따라 좀 방향이 다른데, 연예인이라고 화보 작업을 하면 프리랜서처럼 아티스틱한 것도 하지만 일반 고객님들이 있잖아요. 지속력이 필요한 일반 손님에 대한 메이크업과 처음 보는 사람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처음 왔어. 메이크업 평소에 잘 안 한대요. 보이지 않는 미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 근데 나 메이크업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했어요. 마음에 안 든대. 손님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티스트의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어. 다른 선생님들도 다 예쁘대. 손님이 마음에 안 든대. 내가 테크닉적으로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미의 기준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한 거야. 내가 100이면 100 모든 손님의 다 미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거의 10년을 하면서 느낀 게, 테크닉적인 발전은 계속돼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미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폭을 좁혀가려고 노력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폭을 좁혀가는 거에 대한 건 뭐예요? 거부를 계속 당하죠. 거절을 당하겠죠. 마음에 안 들면 안 오겠죠. 그 거절에 대한 게 익숙해져야 돼요. 마음에 안 든대. 근데 나중에 안 오면 감사하죠. 오히려 감사해. 근데 앞에서 중간에 일어나 버리면 어떡해? 손님이 메이크업 받다가 너무 기분 나쁘지. 근데 그거 내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내색하면 메이크업도 여러분 서비스가 사실 80%예요. 이 손님에 대한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하냐, 야가 80%지 말 한마디 안 해. 메이크업을 쫙 휘황찬란하게 했어. 안녕히 가세요. 근데 손님 마음에 드세요? 솔직히 이 사람 120% 만족했어. 근데 메이크업 왔을 때 어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 분위기가 어두워. 차가워. 안 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미용실 가면 어때요? 머리 과연 그 미용사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최선일까?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예쁠 수 있어. 근데 뭐가 좋아요? 이 샵의 분위기, 그리고 이 선생님과의 유대관계가 편하면, 그리고 머리도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 그 포인트 잘 짚어줘 하면 가잖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샵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브랜드는 서비스에 대한 코칭을 하거든요. 교육을. 근데 샵이나 다른 데는 그런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배워야 돼. 근데 내 사회성이 어때요? 이 사람하고 처음 봤는데 말하는 거 어려워. 그럴 수 있어요. 노력해야 돼. 근데 그게 더 힘들어. 주어진 1시간 안에 서비스도 만족시키고 메이크업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해보니까 메이크업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친구는 잘 없어요.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워라밸, 그거에서 나와 부딪히는 순간 여긴 아니다 싶으면 떠나더라고. 눈썹 그릴게요. 눈썹은 어때요, 여러분? 숱이 많죠? 빽빽하게 그릴 필요 없고, 눈썹이 진하면 상대적으로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깔끔한 메이크업 할 때는 눈썹을 정말 깔끔하게 잘 그려줘야 돼. 진하지 않게.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할 때 눈썹 너무 칼같이 너무 깔끔하게 다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건 다듬지만 잔털이 예쁘다 그러면 살려줘요. 왜냐면 우리가 눈썹을 그리는 목적은 뭐예요? 없어서, 비어서 그리는 거잖아. 근데 있는 부분은 굳이 터치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배우분들 중에서 안 다듬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 어때? 완전 클로즈업 들어가죠? 피부 안 좋은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칼 같은 거보단 자연스러운 게 낫잖아. 그래서 배우분들은 보통 할 때 눈썹 정리하세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봐서 아직 씬 찍을 게 남았대. 근데 겨울에 찍는데 나머지를, 그럼 시간이 몇 달 남았잖아. 그럼 정리해도 되잖아. 그럴 때는 또 정리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메이크업은 많이 해본 사람 못 이겨요. 진짜 많이 해봐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연차가 쌓이면서 잘한다는 소리 처음부터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 게, 뭔가 시간이 갈수록 촌촌한 사람들이 있어요. 메이크업이 발전 안 하고.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테크닉, 우리가 배워서 쓰는 거는 컬러 차이랑 테크닉 조금 차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어떤 눈매를 어떻게 조금 더 속된 말로 간지를 주냐, 이런 정도 차이인데, 그 포인트 뭐냐면 남의 거를 안 보기 시작해요. 내 스타일이 이미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감과.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죠. 이 모델 친구한테 어떤 립을 바르냐고. 이분의 취향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돼.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아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쿨톤이다, 웜톤이다. 근데 사실 저 퍼스널 컬러 몰라요. 저도 제 컬러 모르고 많이 하니까 톤이 보이는 사람은 있는데, 취향도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의 것도 보고 해야지 이런 색을 쓰는구나, 이걸 알아요. 내 취향이 전혀 아닌 색이 있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감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색을 써야 되는지. 근데 남의 걸 안 보면 그 색을 아예 초이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한 걸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남이 한 게 좀 안 예뻐. 근데 손님이 그 선생님한테만 다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 취향이 아니면 하기 싫지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돼 싶은데, 내가 만약에 손님을 늘리고 싶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으면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꾹꾹 참고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처음에 색조 팔레트 이거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 누구한테 해요? 남한테 하죠? 누구한테나 썼을 때 어울릴 수 있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뭐냐, 다양한 나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색감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건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남의 거 이제 참고하고 다른 사람들 쓰는 거 물어보고 하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취향에 맞는 걸 사면 어때요? 첫 번째, 내 취향인 것만 사요. 내가 보기에 예쁜 거, 이거 이쁘다, 이것만 사요. 근데 그 팔레트에서 쓸 수 있는 색 많지 않고, 두 번째는 그런 색들은 솔직히 말해서 좋게 봐줘야 30대 초반 그 이상 못 써요.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나이 들수록 어때요? 어머님들 막 섀도우 막 해요? 라인 그리고? 네. 근데 솔직히 돈이 드는 사람 누구예요? 사모님, 잘 사는 분들 깔끔하게 하잖아. 그런 분들은 메이크업 진짜 빨리 하면 20분이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팔레트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와요. 계속 올까 매일? 특정 직업군, 뭐 아나운서, 뭐 방송하는 분들 아니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들은 조금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누가 써도 안전빵인 컬러를 많이 구비하게 돼요. 뽀얗고 요새 뽀용한 거 예쁜 거 좋지. 근데 어울려야지. 여러분 마스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뜨고 먼저 뿌리에 바르고 아래 보고 잘 안 바르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막 다 베이스도 그러고 다 완성해 놓고 막 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하고 또 하고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러프하게 전체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잡아가는 거, 분위기 봐가면서.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메이크업 순서가 생겨요. 어떤 순서를 해야 빨리 끝나는지. 모델분 자체가 얼굴 보면 어때요? 색조가 많이 들어가면 안 예쁜 얼굴이에요. 근데 눈꼬리는 조금 길게 그려주는 게 이쁘긴 해서. 자, 됐고 이제 베이스, 마무리 베이스를 할게요. 피부가 좋죠? 이때 전체적으로 다 바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부분만 커버 높이면서 좀 밝혀줘도 돼. 눈썹 주위랑 미간은 커버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메이크업이 얼굴이 깔끔해. 턱 밑에는 너무 맨살이면 좀 얼룩질 수 있어서 너무 밑에까지 다 바를 필요는 없고, 파우더 처리할게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배우분들 보통 얼굴 광나잖아요. 근데 파우더 보통 많이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죠. 피부 예쁘고. 근데 엄청 매트한 거 좋아하는 배우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광 돌면 영상이 다 튄다고 하거든요. 안 예뻐요. 그래서 매트한 거 좋아하는 배우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매트하게 해주면 돼. 눈썹뼈 위에랑 이마는 사실 광이 안 도는 게 예뻐요. 센터는 안 건드렸어요. 여러분 촬영하거나 뭐 할 때 사실 쉐딩 그렇게 진하게 잘 안 잡아요. 저 사실 쉐딩 까먹고 많이 안 할 때도 있어. 처음에 베이스 톤만 잘 잡아주면 쉐딩 그렇게 막 진하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쉐딩 진하면 어떨 것 같아요? 화사하고 러블리한 느낌이 없겠죠? 볼터치는 요새 제품이 너무 잘 나와서 약간 펄 들어간 이런 스틱 제품도 있고 립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써도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전 크림치크 할 때 보통은 여기 사각형에서 중앙 여기가 그 센터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블러셔 존인데, 배울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워요. 근데 이게 진짜 얼굴에 접목할 때는 다크까지 같이 발라주는 게 더 좋아요. 이걸 안 바르면 눈 밑은 어때요? 이건 꺼지는 그림자죠? 나중에 이렇게 아이패치 붙인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안 발려 보여요. 더 꺼져 보여. 살짝 바르면 다크도 살짝 커버가 되고 색이 딱 끊겨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손으로 바르든 뭐 붓으로 쓰든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자유. 크림치크의 제형이 어때요? 일단 1차적으로 화장을 뭘로 지워요 우리가? 오일로 지우죠. 그래서 베이스가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도포하는 도구에 따라서도 다르고 양 조절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베이스가 이 사람이 화농성 여드름이거나 피부가 그래요. 커버를 다 해놨어. 근데 거기에 유분 있는 걸로 크림 체크하면 어떻게 해요? 다 벗겨지겠죠? 그런 거 체크해줘야 돼. 모델은 홍조인 분들 많이 못 봤어. 관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홍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핑크 쪽이다. 그러면 라벤더 블러셔 있죠 여러분. 뽀얀 거. 그거를 올려주면 걔가 핑크처럼 나와. 아니면은 피부가 좋아. 홍조만 있어. 그러면은 베이스를 얇게 해요. 그럼 그 홍조를 볼터치처럼 이용해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촬영을 갔다 그럼 모니터 보고 하고, 만약에 좀 더 보여야 된다 그러면 라벤더 컬러를 쓰거나, 약간 피치 코랄 쪽이다 그러면은 흰기 도는 코랄 컬러 있죠. 붉은기 잘 안 도는 거, 그런 거 올려줘요. 아니면 약간 감귤색 같은 느낌의 블러셔 있어요. 그런 거 해주면 조금 중화가 돼요. 근데 애초에 블러셔를 그렇게 세게 안 하는 게 낫죠. 전체적으로 살짝 눌러줬어. 그럼 얘가 파우더 타입이니까 어때요? 조금 갑자기 매트하게 만들었겠죠. 왜냐면 글루시한 타입만 쓰면 어때요? 다 번들거려. 나중에 유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팔자 쪽은 광을 잡아놨는데 팔자 쪽이 더 부각되겠죠. 광이 흐르면서. 진짜 피부가 좋고 바로 이제 뭔가 찍거나 현장에 들어갈 때는 요것만 살짝 해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팩트 타입을 같이 올려주는 게 지속력도 좋고 조금 더 피부가 예뻐 보이긴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팍팍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 광 다 죽진 않아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광나는 처리를 살짝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발렸다 싶으면 양이 많은 거예요.
저는 보통 배우분들 해줄 때는 베이스 이렇게 두 톤에서 끝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운데이션의 제형을 이 사람 피부에 맞게 잘 선택해주면 오래 가요. 그래서 저번에 거의 14시간 찍었는데 얼굴 안 밀고 쭉 갔어. 그 위에 파우더 처리랑 수정은 하죠. 땀 흘리고 한여름이었거든요. 파데 안 지우고 쭉 했어요. 모델분 입술에 두께감이 있죠. 이럴 때 글로시하게 하고 싶어. 근데 입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텍스처를 타요. 글로시한 게 안 어울리는데 글로시를 발라놓고 풀로 발라놓는다. 그럼 만약에 이 모델이 만약에 주걱턱이 있거나 하관이 작아요. 그럼 그게 더 부각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맞는 제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죠? 본인 어떻게 발라야 본인이 안 어색한지. 우리는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입술의 볼륨감이 예쁘고 진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할 때 냅다 촉촉한 걸 계속 바르면 그걸로 그라데이션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밑색을 좀 잡아주고 그건 너무 매트하면 입술의 볼륨감이 좀 사라져요. 화사한 게. 그래서 그럴 때는 살짝 벨벳 제형을, 이건 양 조절이에요. 글로시한 제품을 안쪽 위주로. 여러분 입술은 위에까지 막 번들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보통 빛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 입술이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지 턱을 들지 않는 이상 위에 입술이 막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화보다 얼굴 클로즈업이다 그럴 땐 바르죠. 근데 그게 아닐 때에는 너무 위에까지 많이 바르면 과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이거 입술 안쪽 발라줘야 돼. 마무리로 필요 없는 부분의 광을 다시 한번 좀 잡아줘야 돼. 이 마무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소프트 베이직의 제일 정석은 가운데서부터 물 먹은 듯이 쫙 퍼져나가야 돼요. 주서 없이 막 두드리면 어때요? 여기도 얼룩 저기도 덜룩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습할 거는 뭐냐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고르게 펴서 쫙 물 먹인 듯이 퍼지게. 그래서 누가 봐도 센터부터 퍼져나가는 그 뽀얀 느낌을 연습하시고, 제가 이렇게 바르는 건 뭐냐면 양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블러셔가 빨리 날아간다 했잖아요. 이게 근데 지속력을 요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발라두면 가운데서부터만 해서 쫙 펴놓으면 나중에 테두리가 사라져요. 어때요? 파우더 타입도 섞었고 촉촉한 것도 섞었죠. 근데 다시 또 벨벳 제형의 립을 쓰죠. 그래도 떡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눈으로 봐서 텍스처 조절을 해주면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어. 제가 아까 눈썹 그리고 지금 다시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 한 부분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 여기에 딱 눈이 굳어서. 그래서 크게 하고 만약에 대칭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다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면 아까 부족했던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날아갔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보여. 그래서 이런 마무리를 꼭 한번 봐줘야 돼요. 눈 밑에는 살짝 쉬머한 펄 써줄 거예요. 왜냐면 윤기 나는 걸 많이 바를 수가 없으니까 끈적한 거 바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뭐냐? 양 조절이에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보통 펄 안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양 조절 잘하면 쓸 수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 할 때 개인적으로 위에 보라고 거의 안 해요. 앞에 보라고요. 그리고 제 손님들은 앞에서 붓이 막 왔다 갔다 해도 하나 눈 깜빡 안 하고 앞에 잘 봐. 거길 터치하기 전에 주변을 먼저 이렇게 해요. 아, 이 주변이 이제 터치가 들어오겠구나. 근데 집어서 바로 이러면 이렇게 놀래요. 이거 되게 매너예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모서리 공포증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뾰족한 거나 이런 게 내 주변에 얼굴에 들어오면 눈 아예 못 뜨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속눈썹 붙이기가 어렵죠. 너무 짧거나 숱이 없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눈 있죠. 점막이 다 보이는 눈. 이런 눈 해놓으면 더 웃겨요. 징그러워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컨셉에 필요해서 해야 된다. 그럼 언더를 살짝 붙여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맑고 투명한 거 한다 그럴 때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모델 봐서. 근데 제가 언더 할 때 스크류 브러쉬에 묻혀서 했죠. 그 이유는 하긴 할 건데 진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요. 왜냐면 살짝 느낌만 조금 털만 있어 보이면 예쁠 것 같은데 싶었기 때문에 살짝 그렇게 쓴 거기 때문에 처음에 투명을 쓴 거는 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고, 왜냐면 블랙 마스카라나 브라운은 픽스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묻으면 개미다리처럼 약간 좀 징그러질 수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짓자면 깔끔한 피부 표현, 그리고 너무 화옇거나 너무 어둡지 않게 중간부터만 약간 조금 더 화사한 컬러를 커버를 넣었잖아요. 근데 외곽을 다 바르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허옇지 않죠? 근데 외곽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두 톤 발랐고 눈썹 너무 과하지 않게, 빽빽하지 않게 그리는 거. 모델이 염색이 돼 있는 머리지만 브로우 마스카라 안 했어요. 왜냐면 브로우 마스카라를 안 하는 이유는 하는 순간 털이, 예쁜 털이 액체라서 떡질 수 있어요. 대신에 어두운 펜슬이나 이런 걸로 눈썹 그리지 않고 머리랑 비슷한 색으로 그려도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눈두덩이에 과하지 않은 색조와 메인 볼터치는 크림을 써도 되고, 그게 뭔가 약하다 싶어요. 그 크림의 색이 너무 예뻐. 근데 안 나올 것 같거나 너무 약해. 그럴 때는 팩트 타입을 얹어줘도 돼요. 근데 그때 뭔가 또 광이 나야 되거나 하면은 스틱 하이라이터를 쓰거나 할 수 있다는 그런 테크닉적인 거. 왜냐면 우리는 도구가 많잖아요, 제품이. 하나만 써서 완벽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거를 활용해서 결과를 예쁘게 뽑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범위. 센터 블러셔 범위 잊지 말고
해주고, 그리고 입술이랑 이런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볼터치를 쨍하게 해야 되는 모델도 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볼터치가 쨍하면 안 어울리는 얼굴이라서 사실 더 누디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 대신에 입술이 예쁘니까 볼륨감을 좀 살리는, 쨍하진 않지만 화사한 컬러로 그렇게 해서 입술도 한 두세 컬러 썼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 항상 뭐 썼어야 하면은 기억 잘 못해요. 뭐 드라마나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연결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그걸 적어두죠. 다 적어두지. 근데 그게 아닌데 가수인데 무대를 섰어. 그때 가수분들이 한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머릿속에 있죠. 의상과 그 머리를 생각했을 때 어떤 분위기로 내가 만들었다라는 건 그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딱 요약해줄게. 욕심 내려놓으세요. 메이크업은 분위기랑 밸런스야. 내려놔. 뭘 자꾸 빽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메이크업은 촌스러워져요. 이 안에 다 쏟아부을 필요 없어.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면서는 메이크업은 내려놓는 거, 빽빽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촌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핑크가 안 어울려. 근데 내가 핑크를 쓰고 싶어. 그럼 양 조절 막 해요. 연하게 써. 그럼 핑크 썼어. 그런데 나갈 때 네, 너무 예뻐요. 무슨 색 썼어요? 분명 이 사람은 자기 핑크는 절대 안 어울린댔어. 저 핑크 썼는데요? 그럼 네?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음에 들었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찍으셔도 돼요. 말 천천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 안 씹으려고. 너와 함께하는 이 겨울 이유 없이 설레는 맘 하얀 눈꽃이